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상배입니다. 이게 이제 6회째인데 제가 5회 때도 이제 대신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처장님께서 안 계실 경우에는 이제 유해방국장께서 직접 그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했고요. 오늘 어제 이제 아마 유해 예방국장이 이제 공개해서 이제 저 새롭게 이제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아마 그 면접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도 적절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또 유해 예방국장이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 또 공석일 것 같습니다. 이 열린 포럼은 사실 2006년도에 우리가 불광동에 이제 회사가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던 거였고 저희가 오송으로 이사 가면서 조금 이제 텀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성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자 튀김 같은 데서 이제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거를 저감화를 했고 또 이제 그 트랜스 지방의 경우에도 기준을 만들지 않고도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이제 그 음료 중에 우리가 이제 벤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료에 이제 비타민 C를 넣게 되고 또 안식향산을 넣다 보면 두 개가 결합해서 벤젠이 생성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열린 포럼을 통해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도 저희가 다 정리를 했었던 그러한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단은 인사 말씀을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열린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증가에 따라서 가정 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식품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정 간편식의 경우는 16년도에 2조 3천억 시장으로서 15년도에 비해서 30% 이상이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식품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불법 제조, 조리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열린 포럼은 이러한 안전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약처는 식품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간편식 간편식과 환자용 식품 등의 해썹 적용을 확대하고 위생 관리가 취약한 업체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서 가정 간편식에 대한 영양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식품 안전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 맞춤형 식생활 정책을 마련하고 변화된 식습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규격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검사 명령제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 보류 제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발제와 패널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과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논의되고 또 제안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더욱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6회 열린 포럼이고요. 제5회 열린 포럼에서 나왔던 그 제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열린 포럼 후속 조치입니다. 주제는 그 농약 PLS 시행에 따라서 그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열린 포럼을 했는데요. 총 4가지 뜯어보면 이제 5가지 정도가 제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농약 잔류 허용 기준 확대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 시행 전에
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그 이제 국내 등록 농약이나 그리고 수익 식품에 대한 기준 신청 농약에 대해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그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최대한으로 추진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이 속에 들여다 보면 그 이제 직권 등록이나 신규 등록이나 잠정 등록에 있어서 그 식약처와 농림부 같이 농진청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우리 식약처와 농진청이 정말 너무 많이 앞으로 올해 말까지 고생을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그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식품 잔류 허용 기준 신청이 불가한 품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외국 기준을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좀 해달라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런 외국 대사관이나 식품업체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잠정 기준 설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이제 외국이나 그리고 식품업체들의 요구를 식약처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면 미리 토양에 잔류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날아다니는 농약에 의해서 비의도적으로 농약이 검출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4종의 농약을 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DDT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그 기준은 인체 위에 우려가 없는 수준에서 설정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출하를 앞둔 농산물 재배 지역 인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업해서 산림 항공 방제를 금지하고 또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그래도 이제 농업 농업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농식품부, 농진청과 그리고 식약처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안전한 농약 유통 관리를 위해서 판매상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 이력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등 이런 농업인들이 농약에 대해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5회 열린 포럼 후속 조치 사항을 공유하였고요. 자, 오늘 포럼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최근 1인 또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정 간편식 그리고 배달 전문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의견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HMR 혼밥 등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인데요. 세부 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자장님을 모셔서 그 이후에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좌장으로 모시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덕성여자대학교 정하숙 교수님이십니다. 정 교수님은 덕성여대 식품영양학 박사 취득 후에 현재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소비영양안전위원장 그리고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 덕성여자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덕성여자대학교 정하숙입니다.
입추가 지난 지 꽤 됐는데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모두 폭염으로 인한 또한 이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포럼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질의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생활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외 외식 소비 환경을 주제로 경희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김태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교수님은 현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외식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며 서울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주식회사 아워홈 기획팀장과 프랜차이즈 학회와 외식경영학회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연사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저는 외식 사실 식품안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식품 외식 트렌드의 가장 큰 축인 HMR과 혼밥 이미 다 알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외식 소비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간단하게 짧은 시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찾다가 본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게 PDF 파일이라서 가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탁, 우리의 밥상이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여러분들 이미 서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그 2014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특집호에 보니까 전 세계의 밥상들이 과거에는 사실 이제 본 그 문화적인 그 특성들을 보유하면서 그 식생활이 타 문화권과 굉장히 다른 식생활권에 있던 세계의 그 식탁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5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다른 타 문화권과 비슷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자료였어요. 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그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61년도 과거에는 상당히 다른 문화권과 다른 밥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재료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밥상은 200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많이 서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제가 여기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을 보시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90년대 유학을 했는데 그때가나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존재하고 있는 레스토랑들을 그다음에 유행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 늘 갈 때마다 변화가 별로 없어요. 늘 그 브랜드가 그대로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왜 얘네들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 보니까 미국의 음식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 말은 그 미국의 음식,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음식들이 사실은 세계화되면서 사실 다른 나라의 많은 밥상들을 바꿔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의미는 우리 농업이나 우리 푸드 체인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식탁은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식생활이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외식 소비 환경이 선진화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 영양에 좋은 음식 이런 음식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시면은 다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메가 트렌드는 이렇게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트렌드는 아니고 지속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소비자들은 건강한 음식을 많이 추구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맛있는 음식 과거에는 맛있으면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이었지만 지금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거라고 생각이 항상 공존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식품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공화된 음식들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HMR 시장과 직접적으로 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세계의 그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들 탑 랭킹을 보면은 또 자연 음식 재료를 그대로 재료를 그 자체에 특별히 가공하지 않고 손을 많이 대지 않은 조리를 많이 하지 않은 원재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런 레스토랑들이 또 파인 다이닝에서는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시장 자체가 글로벌화된다는 얘기는 밥상도 글로벌화되고 있지만 맛이 섞이고 향도 섞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퓨전화된 음식들도 등장하죠. 근데 이 국가 간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서로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글로벌한 음식들도 시장에서 외식 시장에서는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컨셉들 중에 하나지만 또 반면에 로컬 음식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어떤 때루아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된 그런 재료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컬 음식에 대한 관심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프리미엄 음식, 고급 음식이라고 하면 고급 재료, 이런 푸아그라라든가 뭐 캐비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고급 음식, 프리미엄 음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지금의 프리미엄은 좀 더 대중적이면서도 예를 들면 하나 예가 이제 디저트 시장 같은 거죠. 디저트 시장이 고급화된 디저트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우리가 평범했던 음식들이 프리미엄화된 그런 식품들이나 아니면 초저가 식품들 대표적인 사례가 전 유통업에서 노브랜드 같은 거죠. 가격이 너무 싸죠. 싸도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초저가 식품들 이런 거는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가 이런 유통업이 발달하면서 시장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시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보시면은 도시화라고 하는 것 아무리 지금 우리가 귀촌하는 사람, 귀농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메가시티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은 계속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은 다른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그런 특징들 중에 하나가 1인 식품이라든가 미니 포장된 그런 식품 가구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그다음에 패스트 밀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 HMR 시장이나 지금 HMR 미국 같은 경우는 HMR이 지나서 이제 밀키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참 이제 HMR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데 이런 시장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식품 트렌드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 이슈, 고객들이 식품 안전이나 이런 거 관련된 이슈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식품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라든가 아니면은 크리에이티비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맛과 향이 섞이는 거 단짠 맛이라든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루킹 굿 푸드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내가 뭘 먹었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보기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맛보다는 보는 게 중요한 게 또 등장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뉴푸드라는 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세포 배양해서 만든 인공육이라든가 아니면 인공 계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맛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아서 이런 식품들이 앞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퍼 로컬은 그 지역 특화된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그런 식자재로 관련된 메뉴들이 등장하고 있고 발효 음식, 소화가 잘 되는 발효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식품도 지금 최근에 이마트가 오픈한 PK 마켓이라고 하는 PK 마켓 가보시면 그 안에 슈퍼마켓인데 그 안에 스테이크하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해산물 구워다가 바로 직접 요리해주는 그로서런트 컨셉, 그로서리와 레스토랑이 종합된 그러니까 오감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재료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갖춘 그런 유통업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큰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기술 기반에 접목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인 주문기가 아주 패스트푸드점은 보편화될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편의점도 지금 엊그제도 뉴스 보니까 편의점들도 이제 무인화된 편의점들이 24시간 하는 경우에는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오더링 주문하고 결제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이제는 손안에서 다 해결되고 직접 통화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예약 주문하는 것도 손가락을 누를 필요가 없다. 전화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냥 말로 그냥 인공지능 서비스 우리가 진이나 아니면 아마존 에코 같은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추천받거나 예약을 주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데 캐시리스 이제는 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 현금을 들고 다니거나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고 거지들도 QR코드 찍어서 돈을 받는 시대가 지금 중국인데 엊그제 또 뉴스 보니까 페이셜
그러니까 KFC 같은 데서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얼굴 인식으로 그냥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알리바바에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년 내에 편의점 이런 데 다 보급시킬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외식업체에서는 그게 지금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패키징 기술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다음 하지만 어트랙티브 요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디자인들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셀프 히팅 되는 이런 기술들이 함께 지금 그 식음료 쪽에서의 트렌드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식품 안전망 관리라든가 아니면 식품과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투명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이 접목되면서 유통 과정에 대한 정보가 다 오픈이 되고 있고 그다음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조사된 자료를 봐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여기 보시면 IT 기술 활용한 것들 경험을 중시하고 되죠. 그다음에 글로벌 푸드나 로컬 푸드, 그다음에 채소 메뉴,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나 그다음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HMR과 배달 시장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공 음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8 트렌드를 더 추가해 보면 예쁜 음식 아까 말씀 맛보다도 비주얼이 중요한 시대. 이렇게 해서 레스토랑 제가 외식업체 사장님들께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는 보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온라인을 타고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되고 딱 그걸 보고 소비자들은 또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맛과 재미를 추구하는 경험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가심비란 단어가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드테크를 활용한 외식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외식이 확산된다. 이 말이 결국 만들어진 건 밖에서 만들어졌지만 소비는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테이크아웃 배달들이 활성화되면서 반외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게 큰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랑 관련해서 그냥 주요 드라이버로 몇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상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2035년 되면 이게 서울시 자료입니다. 통계청을 통한 서울시 자료인데 1인 가구 비율이 1, 2인 가구의 68%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1, 2인 가구 이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업계가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식업이나 편의점, 유통업들은 다른 백화점 이런 데는 사실 경기가 별로 안 좋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온라인 시장이나 아니면 편의점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인구 통계적 특성들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외식업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일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 경쟁자 관계이고, 그리고 판매나 포장 단위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식 업체에서는 솔로 고객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포장이나 배달들은 이제는 어딜 가도 과거에는 2인 아니면 주문할 수 없는 메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1인 메뉴도 포장이 가능한 그런 변화들을 가져온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소셜 미디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소통하는 것이 이제 소셜 미디어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다 이곳을 통해서 얻다 보니까 이 외식업에 있어서는 이 소셜 미디어 영향력이 굉장히 큰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혁신 서비스는 아까 기술 기반인데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외식업에서는 새롭고 그다음에 편리하고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이런 메뉴나 서비스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혁신 서비스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식업은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약간 저춤했지만 꾸준히 시장은 커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외식 소비의 빈도도 사실은 지금 15년 자료랑 비교해 보시면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는 과정에서 샘플링의 문제나 이런 에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꾸준히 앞에 거는 그러니까 방문 외식이나 그다음에 배달 외식, 포장 외식으로 나누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막 약간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보이지만 그 큰 축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거나 이런 거 보이진 않고요.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다소 그 변동이 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식도 사실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외식이 많은 편에 속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시면 아침에 식사 안 하고 나오시고 점심 저녁 거의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최근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가족과 하는 식사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주로
우리 소비자들이 외식하는 장소들은 한식당이 대체적인데 이 자료보다는 제가 참여했던 이 그 농진청에서 연구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성인 중심으로 해서 외식 소비 행태 보시면 압도적으로 외식하는 장소는 한식점이고 한식 특히 육류 전문점, 그러니까 고기구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인들에게 패밀리 레스토랑은 뭐냐라고 하면 저도 저쪽으로 동감인데 한국 우리는 고깃구이집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서양식 아웃백이나 이런 걸 떠오르시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장소는 이 한식을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1인 외식 현황이죠. 1인 외식 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5월 3.7회에서 17년도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혼자 외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로 먹는 것은 한식과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가 아니면 분식이나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주로 섭취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정부에서 만든 자료지만 모바일 앱이 우리의 그 음식을 소비하고 레스토랑을 선택하고 이 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바꿔놨는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 주문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전 예를 들면 배달이나 아니면 사전 주문 이런 것들을 거의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해결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음식점 배달 대행 또한도 뒤에서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배달을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 과거에는 음식점 만든 사장님이 직접 고용한 직원들 통해서 배달을 해주겠지만 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간단히 주문이 가능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봤어요. 즉 과거에는 이런 1.0 시대라고 제가 명명을 하게 되면 음식점에서 직접 배달했단 말이죠. 근데 2.0 시대에서는 배달하는 집도 있지만 배달 전문 레스토랑이 생겨났어요. 이거는 간판도 걸지 않고 그냥 찌라시만 뿌려가지고 그 주문 어디서 만드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절대 가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 있었던 건데 이제 요즘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배달만 전문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치나 이런 거 로케이션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소비자가 직접 가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더욱 더 진화돼서 이런 모바일 앱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배달 중개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음식점이 그 주문을 접수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배달만 따로 해주는 그러니까 생산자와 배달하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의 업체에게 배달을 의뢰하게 되고 그리고 배달 대행 업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민 라이더스라는 이런 기업들이죠. 그다음에 이런 기업이 이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것도 이제 외주를 주듯이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배달하게 해야 되는 이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게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배달을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그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음식이 상할 수도 있는 거고 날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다음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의 문제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누구의 책임일까라고 하는 부분 만약에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소비자가 그걸 가지고 배탈이 났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모든 메뉴가 배달 가능한 시대고 요거는 잘못됐어요. 셰프런이 아니라 셰프온 아니면 미식 일상이라고 하는 그런 앱들이 들어가 보시면 셰프 음식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셰프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늘어나고 스타벅스 커피도 이제 배달이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배달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에 대한 대응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HMR 시장은 앞서 말했던 이제는 혼자 밥 먹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냥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혼자 먹는 것 자체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그 연구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1인 식사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HMR의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고급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역의 유명한 맛집의 음식들도 이제는 슈퍼마켓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리하기 어려운 이색 요리라든가 아니면 유명 셰프들의 음식들도 이제는 가공화된 상태로 슈퍼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용기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거의 가공화된 제품으로 HMR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진화하는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고급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스토리텔링과 함께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그래서 더 나은 제4대 4세대는 이제 밀키 시장이라고 합니다. 직접 만드는 경험까지도 판매하는 그런 HMR의 진화가 앞으로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혁신적인 서비스 상품, 외식 메뉴 상품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식품 안전 이슈는 무엇일까 제가 잠깐 고민해 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인데 3D 푸드 프린터 같은 그런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판매되는 이 메뉴들인데, 이게 이제 그 프린터기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잉크가 필요하잖아요. 에더블 잉크,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잉크,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은 누가 사실은 이건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외식 시장은 저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그 HMR 상품을 통해서든 어찌됐든 간에 식을 외부화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망이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밀 솔루션도 역시나 계속 진화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저는 외식 전문가로서 HMR 시장을 외식업 범주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 말이에요. 이게 분류에 대한 문제이고요. 시장 우리가 통계를 낼 때 그런 데이터를 컬렉션할 때 그런 이슈들도 저는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HMR 상품으로 인정을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냉동 냉장 제품들도 있었고 레토르 식품, 오뚜기 카레나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HMR 상품으로 분류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HMR 식품군을 따로 떼서 다시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푸드텍으로 인해서 특히 가정간편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새로운 개념의 음식이나 식재료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그로 인한 식품 안전관리 이슈, 예를 들면은 편의점에서 팔리는 도시락들 흔하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먹는데, 이런 도시락 용기나 이런 일회용 식품 용기들의 사용 증가로 인한 것, 아니면 영양 불균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뉴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식품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식품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식품 안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감사합니다.